됩니다. 18세기 되어지고 남북이 분단될 때 우리 국민들이 의사가 발령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치욕적인 일은 우리는 겪지 말아요. 이 대한민국은 6대 군사강국으로 올랐습니다. 각 나라에서 양국 첨단 무기를 압도하고 미사일 분야만 하더라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가요. 우리가 왜 우리 문제를 주변 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게 100년 전과 똑같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돼. 더 이상 양국이 생겨납니다. 남북 관계는 힘의 균형을 통한 무장 통화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미국 보고 이야기하는 게 핵 우산까지 제거해라. 그거 다 하고 자기들은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이라는 무기는 군사학적으로 보면 비대칭 무기라고 합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인도가 핵을 왜 가졌습니까? 중국이 핵 개발하고 난 뒤에 인도가 핵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가졌어요. 옛날에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할 때 늘 싸웠어요. 서로 핵을 갖고 난 뒤에 국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총도 안 쐈어요. 돌팔매질했어요. 말하자면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핵 균형이 되게 되면 공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균형을 이루어서 그 다음 단계로 핵군 축으로 나가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핵을 갖다 가진 사람이 너는 핵 부산까지 제거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하고 오로지 그 핵을 살려고 하는 건 우리는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김정은이한테 헛소리해가지고 평화를 만나 그렇게 북벌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많이 것 같습니까? 의심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북한의 80배가 넘었습니다. 재래식 군사 능력도 우리가 압도적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문제도 이제 내교적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것만 하더라도 6개월에 핵탄두를 6,000개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장용이 있다고 해서 IAEA에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부터 해결돼야 힘이 없어요. 아무리 평화를 외쳐본들 북한의 경우 힘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 인질이 되는 그런 상태에 정말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잘못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를 이래 만든 것은 제 엄마입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정치할 때하고 여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는 글을 모릅니다. 문맹입니다. 글 모르는 내 엄마도 나는 내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굳건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내 엄마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 아들한테 둘 다 지금 아들이 40살이 넘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홍준표라고 합니다. 방송에 나가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이순신 세종대왕 앞에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 차례가 됐을 때 내 엄마가 그랬어. 나는 그분들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글 모르는 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홍준표가 가족 안전망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사형제 문제가 늘 대두가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인, 인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형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니까 인정해서 안 된다. 근데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일본도 사형을 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대한민국만 97년 12월 말에 한번 사형 집행한 게 끝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에 사인을 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을 6개월 내 사형 집행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형은 또 합헌이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하자. 수십 명을 살해한 흉측한 살인마들이 교도소에서 음란 동영상 못 보게 한다고 난동을 치더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피해를 당한 가족의 생각은 하지 않느냐. 사형제도가 사실상 집행이 안 되니까 법정에서 사형이라도 호소치고 이랬어요. 세상이 그래 됐어요. 탄핵 대선 때 그랬어요. 사형 집행 반드시 하겠다.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집행하겠다. 그래야지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생긴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특별법 발의에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건설화학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국회의원 전원 가까이 동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달빛고속철도는 수도권 일극을 해소하는 길폭제가 되고 영호남의 화합을 넘어서 호남의 원류 여객을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고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흡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에 가는데 공중거북이를 사용한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오늘부로 돌아오는 국방부 장관이 전투용 장비를 자기 자가용처럼 1억 5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하고 가는데 미국에 전투하러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국방부 장관은 회의 나갈 때 이 공중거북이 타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F-35 전투기 타고 가지. 민항기 타고 얼마든지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공중거북이 국민 예산으로 3천억을 들여가지고 작전에도 빠듯한 전투용 장비를 자기 해외 출장 가는데 그걸 타고 간다? 그게 장관으로서 제대로 할 태도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민항기에 타고 갔다 오면 안 되는가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격리를 면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군공항으로 직접 내림으로써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방역수칙 일정 부분 면제를 위한 그러면 국내에서 탱크 타고 다녀도 되겠네? 안전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국방부 금년 예산에 북핵 대비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는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군인답게 답변. 장관께서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 두리뭉실하게. 군인은 단순 명령해야 돼. 명령에 복종해야 돼.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나라는 전국적으로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정책을 펴야 되고 말을 해야 돼요. 비겁하지 않아요. 존경받는 제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회피하지 마. 당당해야 돼. 그래야지 존경받는 군인이 되고 존경받는 제복이 된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튼튼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